안녕하십니까. 프라이빗 이코노미 개인 취향의 시대 채용 트렌드 2021 저자 윤영돈입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들어갈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아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취업하는 부분만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조직 안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큼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것인가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회사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채용 담당자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이코노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취업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특히 신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형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언제든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서로를 신뢰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군사훈련의 제1규칙은 사병들에게 장교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불신뢰 이 두 가지가 이제 불신이라는 것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뢰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되느냐 취업이 되지 않느냐도 결정나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신뢰와 불신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빗 이코노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프라이빗 이코노믹이라는 뜻은요, 프랑스의 샤롱 문화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샤롱 문화에는 VIP들이 모여서 각자의 취향이나 각자의 어떤 취미들을 같이 공유했던 거죠. 이런 개인 취향의 문화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보기보다는 기존의 메가 트렌드에 의해서 이런 사롱 문화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촉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광장의 문화에서 리빙룸의 문화로 좀 더 개인적인 자기 방에 대한 의미, 살아있는 방에 대한 의미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룸,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요, 라이브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점점 이게 살아있는 측면이 중요시되고 그거에 대한 룸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게요. 홈코노믹이라고 합니다. 이게 홈이라는 거하고 이코노믹이라는 거하고 두 개가 합성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코노믹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새벽 배송서부터 시작해서 쿠팡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서부터 많은 곳에서 지금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하나 살 때도 아침에 샀는데 저녁에 들어와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사면 새벽에 배송돼서 새벽에 아침에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홈코노믹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이코노미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이거는 SNS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를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대부분 친구를 맺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려서 이렇게 가려서 맺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프라이빗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프라이빗 이코노믹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프라이빗 이코노믹은 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출동 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접속을 최소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광장의 문화에서 여러 사람들을 그냥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점차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끼리끼리 노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대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이코노밍은 옛날에는 타운 스퀘어라고 해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리빙룸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고 그 공간 안에서 좀 쉬려고 하는 성향이 마음속에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향이 왜 그런 욕구가 생겼냐? 이 개방적인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소통을 하는데 긴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이들만 어울리고 싶다라는 내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욕망이 움직이고 있다. 주 52시간 그리고 주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워라밸 중시 등의 영향으로 이 개인 취향 소비가 지향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해지며 향후 메가 트렌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과 안전이라는 욕구가 되게 커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적이다. 나는 되게 저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향후 메가트렌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프라이빗 이코노믹이 있고 프라이빗 이코노믹으로 이렇게 점점점 바뀌고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라이빗 이코노믹에서 어쩌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퍼블릭 이코노믹에서 프라이빗 이코노믹으로 바뀌고 있다. 이 광장에서 점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욕구는 건강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이 지친 거죠. SNS도 지금은 페이스북이 많이 죽었어요. 페이스북이 죽으면서 점점 프라이빗 이코노믹과 관련된 것은 SNS도 인스타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오픈해야지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벨트처럼 검증된 인간관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 기생충의 영화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I'm very serious. 믿은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믿음의 벨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 여러분들 이 박소담이 사실은 뭐 미국의 무슨 어디 출신의 미술학도인 것처럼 속이죠. 그리고 속이 되고 이제 믿음을 이제 좀 하고 있는 사모님 조여정은 이 사람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까지 물어봅니까? 지금 운전기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운전기사를 좀 어떻게 보면 추천해 줄 수 있냐? 좋아요, 좋아요, 추천해 주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벨트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정말 써보고 내가 뭔가 해본 사람들하고 직접 해봤을 때 크게 만족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막 뒤져가지고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사람들이 경험치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지인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추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벨트가 점점 강화될수록 이게 광장의 문화에서 이 열린 문화에서 좀 폐쇄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폐쇄적이라는 측면이 강점이 안전지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는 거고 그 안전 욕구가 건강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좀 더 그 서비스나 그 결과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걸 되게 중요시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믿음의 벨트 프라이빗 이코노믹이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뜻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광장에서 왜 사람들은 폐쇄적인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거는요, 첫 번째 개념은 누구나 제한 없는 퍼블릭 서비스를 옛날에는 굉장히 강화됐다면 점차 지금은 VIP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한 명의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높은 투명성, 익명성을 우리가 본다면 반대로 이 프라이빗 이코노믹은 정보 공유의 범위를 설정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을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겠습니다. 단점은요, 서비스에 적용된 느린 속도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성 보장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레스토랑, 그리고 전시회 등 관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테이블,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프라이빗 전시회 등 지극히 소규모의 검증된 이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게 공개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됐다. 건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크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람들은 조금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 장소를 꺼리는 패턴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본 보이라고 해서 실제 메리어트에서는 실제 글로벌 청결위원회라는 것이 창설되고요. 그리고 3,200여 곳에서 투숙객들에게 전화로 체크하고 입실, 특별 요청, 그리고 룸 서비스 같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있어요. 특별히 보장되어 있는 대면 없이 문 밖까지 배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서비스를 위하여 메리어트 본보이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의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서 객실 투숙객 고객 중에 약 50%가 회원일 정도로 메리어트에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프라이빗 이코노믹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몽블랑이라는 이 만년필 있잖아요. 이 전통 독일의 전통의 이 만년필인데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만년필만 했지만 이제는 볼펜, 시계, 선글라스, 주얼리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이 몽블랑은 어떻게 보면 VIP를 위한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컬렉션이 남들보다 먼저 구입하기에 열성적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 회사의 어떤 팬이 되고 있죠. 팬이 되고 있어서 이 프라이빗 공간은 외부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펜트하우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고급 전시 공간, 매장, 그리고 고객을 세심하게 초대해요. 방역 등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사전에 이미지나 영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보면요. 은행은 지금 창구보다는 다 전자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VVIP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 프라이빗 이코노믹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점차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저거는 왜 저기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의 매출을 우리가 보면요. 80%는 누가 만들어준다고 합니까? 백화점의 80%는 20%의 VIP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을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VIP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요. 이제는 정시 채용이 사라진다는 거죠.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공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개로 정시에 채용했던 것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수시 채용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점차 직원의 추천제도가 점점 뜨고 있더군요. 아니 직원을 추천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추천제로 가느냐. 여러분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고를 한다고 해서 공고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로 들어온 친구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추천을 해서 좋은 인재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자라는 것이 이제 됩니다. 옛날에는 직원 추천제가 보통 경력직에서 많이 선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력직뿐만이 아니라 신입 직원들도 점점점 엄청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조사 페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의 조사를 보면 미국 노동자의 40%가 현직 소개를 통해서 채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소개를 받아서 채용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업무 직업력과 집중력 그리고 직무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용한 사람보다 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온 경우가 만족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든 대기업든 그리고 이 IT 기업 해가지고 요즘 스타트업도 대부분 직원 추천제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채용된 직원은 업무의 집중력이 훨씬 높고 퇴사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지금은 이렇게 추천제로도 넘어가고 있어서 그 추천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만약에 여러분들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될 때도 직원 추천제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직원 추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면
직원 추천대라는 것은 기존의 추천은 최고의 채용 관련 정보원의 71%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 추천제란 사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하는 우수 인재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인텔, 그리고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막강한 직원 추천 보너스 프로그램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4,347명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존 직원 추천이 최고 정보원으로 응답한 사람이 비율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원 추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신입사원도 점차 직원 추천제로 뽑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처럼 신문에 공고를 낸다고 해서 신문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신입들 같은 경우에 넣어놓기는 하지만 정말 좋은 인재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를 좀 했을 경우에 좋은 인재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직원 추천제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롯데백화점 직원 추천제로 채용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인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직원을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한 사람에게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적합성 분석을 해봐요. 인사팀이 이제 접수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경력이나 그 이력서나 그 지원 양식을 좀 보고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도 보자. 근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리고 스텝 이제 3으로 넘어가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해요. 서류 심사에서 합격, 불합격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면접을 하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언택트로 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이 절차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스텝 4가 평판 조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전문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뭘 하느냐? 검증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전문 기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레퍼런스가 어떠냐? 이런 평판 조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지금 많이 평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깽판 치고 나서 나중에 평판이 안 좋으면 취업도 잘 안 되는 경향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평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텝 5라고 해서 최종 이제 채용이 되는데 연봉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추천 직원 연봉 5% 인센티브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직원 추천 채용 제도를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5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내 게시판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내 직원이 추천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3개월 이상 근무 시 추천 직원 연봉의 5%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요게 이제 헤드헌팅도 비슷합니다. 헤드헌팅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직원 추천 채용 제도에도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렇죠. 추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AI 채용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 전사 그룹장 그리고 부장 그리고 리더 그리고 공장장 포지셔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직책 후보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직책 포지션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해서 할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경력, 평가, 나이 등 20개의 항목을 도출시키고요. 과거 우수 지체자 데이터를 적합과 비적합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AI 채용이 지금 추천제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포스코가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자산관리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실제 200명 구매의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인재 추천 제도를 사내 밖으로 넓힌 것으로 추천 후보자가 3개월 이상 웰컴 기간을 거쳐서 최종 합격이 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다라는 겁니다. 디자이너는 300만 원부터 엔지니어는 7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직급에 따라서 보상액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IT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사회 추천 제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력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만 있고 인성이 잘못돼서 이 레퍼런스의 평가가 나쁘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포스코에서도 AR 채용을 해. 그리고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천 제도를 하는구나. 야, 지금 신입뿐만이 아니고 경력직으로 됐을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특히 커리어 관련 사이트들도 여러분들이 좀 가입을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링크드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가입을 해 놓으세요. 이게 세계적인 사이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이직을 위한 필수 앱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현재 200개 국가에서 6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에 가서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력을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링크드인은 아주 추천 사이트 중에 유명합니다. 국내 사이트에는 원티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후보자 연봉의 7%를 받게 돼요. 내가 추천했을 경우에 거기서 일부를 후보자와 추천자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티드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은 유튜브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서 참조하시면 취업을 하는데 아주 좋은 꿀팁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멤버 커리어라는 사이트도 나왔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명함 사이트 리멤버 있잖아요. 그 리멤버에서 추가로 만든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멤버 커리어는 잠재 구직자, 당장 이직할 생각은 없지만 좋은 제안에 열려있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이 리멤버 커리어를 좀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쪽에서도 활발하게 컬럼이나 좋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관련 사이트들도 여러분들 챙기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점점점 조직이라는 데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취업하는 거하고 모르고 취업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지 잘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 직원 추천 채용에 주의해야 될 5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칫 추천제로만 하기보다는 외부 모집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 채용하는 회사들은 추천제만 활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부 모집을 병행해야 되고 외부 모집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추천제와 외부 모집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형평성 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정성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채용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늘 얘기하는 게 공정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까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위배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째, 입사 의지가 있는 추천만 확실히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추천 시에 보상 시기가 6개월 이하로 분산함으로써 입사 의지가 있는 인재만 추천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근데 입사 의지가 없는 사람을 추천을 했을 경우 실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사에 대한 추천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물어봐서 내적 동기를 물어보고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3번째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투명성을 유지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점점점 지금 면접서부터 점점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원랜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은행권의 이런 채용 비리 같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요.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추천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서 아무나 추천하지 않도록 객관화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에도 공기관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렇게 추천제나 기본적으로 면접을 해서 채용 시스템에 들어와서 합격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재만 뽑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사원 추천제 역시 기업의 문화와 그리고 분위기, 제도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보고요. 그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어떤 인재일까를 여러분들이 가설을 해보고 실제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면접을 해보고 알아보시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뚫어볼 생각을 하시고요.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꼭 합격이 될 때만 할 필요는 없어요. 합격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면접을 많이 할수록 면접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을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준비 안 하고 보는 면접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묻지마 면접하지 마십시오. 면접을 할 때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찍어보고 그 면접을 많이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번째, 여러분 철저하게 테스트하여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천자의
능력 검증이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별도의 테스트를 반드시 요즘에 거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딩 테스트도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뽑기 위해서 코딩을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잘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취업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실제 그 실력하고 이 말하고 이 언행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에서도 합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나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채용 트렌드를 알아가는 과정이 취업에 반드시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요. 나는 신입인데 무슨 이 직원 추천제까지 알아야 돼? 근데 나중에 알수록 여러분의 시각이 점점점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